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십니까. 풍 박사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스터 정의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미중 패권 전쟁 중에 이 예, 진정한 패권, 미국과 패권을 겨룰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라는 것에 예,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했어요. 이건 새로운 주제로 나아갈 것 같아서. 그래서 예, 실제로 이 패, 미중 패권 전쟁에 진짜 미국이 주의하고 상대하는 건 대한민국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이성이 예, 정확하게는 우리 미스터 정의님의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뭘 얘기했냐면, 핵심은 사실 그거예요. 일단, 미국은 어떻게 세계 패권을 주게 됐냐. 그러니까, 세계 패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그, 그 패권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군사 패권도 있고, 경제 패권도 있는데, 예, 무엇보다 예. 문화 패권. 미국의 패권의 미국 패권의 핵심은 글로벌 리더십이에요. 글로벌 리더십. 세계를 이끄는 세계 여러 나라가 미국을 먹고 따라오고 싶은 그런 세계를 이끄는 글로벌 리더십이 핵심이다. 그러면은 미국은 그 글로벌 리더십에 있어서 어떻게 세계 패권을 주게 됐는가? 글로벌 리더십 패권을.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이 미국 전대 패권 국가였던 영국의 힘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었던 영국 문화권 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예. 네. 그게 시행입니다. 자, 예. 그렇다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어떤 나라가 미국에게 패권을 도전한다. 그리고 그 패권이 단순한 그 패권이 아닌 바로 글로벌 리더십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 미국의 사례에 볼 수 있듯이 미국 문화권 그리고 미국식의 굉장히 뛰어난 국가가 미국의 그 패권에 미국을 완전히 대처하는 방식으로 해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수 있다. 이겁니다, 힘이. 예. 근데 그 그런 식으로 미국시에 가장 뛰어나고 미국의 그걸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것이 미국의 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만들었던 미국을 이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과 패권 전쟁을 좀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걸 위해서 은근슬쩍 뒤통수를 잡고 친다든지 하는 그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풍물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 이 대한민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주했다는 이 가설제태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아주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네. 실제로 미국이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분야나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음, 맞다이를 뜰 수 있는, 맞다이는 이제 일본어니까 좀 그렇고, 이 그 네.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소위 음, 말해 라이벌 구도를 가진 것들이 대부분 한국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맞는 지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 네. 시간에 예를 들었던 건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은 음, 당연히 스마트폰은 미국의 아이폰이 1위를 애플. 차지하고 있는데 예. 예. 애플 예. 아이폰인데 거기에 이제 음, 맞수 경쟁 상대 음, 라이벌이 예. 누구냐? 그러면 누구나 다들 삼성 갤럭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와 음, 같은 게 이런 게 존재를 하고 얘기한 것처럼 음,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위인데 그 2위를 누가 하고 있느냐? 바로 현대자동차, 음, 기아자동차가 하고 있다. 예. 현대 기아 마, 자동차가 하고 있다. 이런 걸로 음, 봐서 이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음, 그 다음은 이제 음식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글로벌 푸드 체인 같은 경우에도 한국 음식이 이상하지 않지. 이번에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음, 사람들 입맛을 사로잡은 새로운 음식이 있어요. 그거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김밥이에요, 근데 김밥. 김밥. 예. 예. 이걸 갖다가 이제 이게 이제 코리안 스시라고 막 번역하면서 이건 일본 스시를 따라한 거다라고 누가 막 개소리를 떨다가 그 음, 한마디에 쭉 들어갔답니다. 김이 음, 뭔지 아시오? 왜 김인지 아시오? 스시에도 김 들어가죠? 그 김이 왜 음, 김인지 아시오? 음, 한마디에 다 해요. 예, 김밥은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이게 김에 밥을 싸 먹었다는 기록 자체가
이 삼국유사에 이미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삼국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김을 왜 김이라고 불렀냐? 고려시대 때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서 보급을 해서 김이 됐죠. 유명한 그렇군요. 기록이죠. 네. 예.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 세계를 한국 문화가 선도하고 있는데 또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상당히 미국화된 나라라는 건 아시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미국 자체가 영국화된 나라였는데 단지 그것만으로서는 영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도전할 수 없었는데 영국 문화 플러스 미국 자체의 개척 정신이라고 하죠. 그런 정신, 응? 예. 그런 어떤 토양과 그런 환경 이런 게 융화가 되면서 세계를 이끄는 그런 글로벌 리더십으로 이제 발전한 거라 이거예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동양 국가니까 미국은 예. 서양 국가고 근데 서양 국가의 문화를 받아들인 동양 국가라는 이것이 지금 시대는 이제 그동안의 서양 문화나 서양 정신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식상해졌다 이거예요. 예. 예. 근데 여기에 이 미국 문화의 동양의 정신이라는 혹은 동양의 전통 정신이 가미되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그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이게 사실 핵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죠. 참신성과 친숙성. 이게 두 가지는 사실 양립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엄밀어요. 그렇죠. 예. 참신할수록 이질적인 거고, 예. 친숙할수록 고루한 거인데 이 두 가지를 아이러니하게도 잘 한 게 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미국화된. 사실 우리나라가 이 세계 패권을 쥐게 된 진짜 근본적인 이유를 더 따진다면 우리나라 별명이 뭐냐? 글로벌 호구 아닙니까? 글로벌 호크를 진짜 박에 씻어서 드리면서 지금 완전 개판이란 거예요. 글로벌 호크 운영한 거 보면. 근데 이제 그 글로벌 호구가 됐는데 그 글로벌 호구가 사실 아이러니 우리나라 지금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다. 글로벌 호구가.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이제 쉽게 해서 미국한테 호구처럼 매년 당하다 보니까 서비스 능력이 일취월장이 된 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해주는 쉽게 해서 이러니까 제품을 하나 생산해서 팔아도 미국이나 서구 유럽의 서비스 시스템과 우리나라 서비스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꾸 우리나라 제품을 한 번 쓴 사람 계속 찾게 된다라는 자연스러운 결과에 지금 귀결되고 있다. 이것이 진짜 미국을 위협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위협하는 새로운 국제 리더십으로서 어떤 핵심 사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풍마선도 아시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을 압수하고 있는 이미 사실 완전히 대체한 상품들은 엄청 많잖아요. 팝도 그렇고 예. 팝은 거의 완전히 대체했다고 볼 수 있고 예. 영화는 아직은 대체는 과정이고 예. 백스까지는 완전히 대체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백색 가전을 완전히 대체했죠. 예. 네, 이 이면에 있어서는 다 아까 말한 글로벌 호구가 핵심 작용을 했다. 예? 미국보다 약한 나라고 뭐 그런 나라는 그것 때문에 이거나 저거나 막 미국의 어떤 그런 강압적인 그런 거에 수긍하다 보니까 이런 거 뭐 하나 하는데 이렇게 딱 미국 규격에 만든 예? 예?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뭐 이런 걸 만드는데 아주 귀신 같은 거.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좀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만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사실, 마치 저 예, 느낌이네요. 말씀하시죠. 그 어떤 과거 느낌? 저기가 스파르타가 음, 전 그리스를 호령하다가 자신을 진짜 똑같이 따라하면서 비스무리한 테베한테 당한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죠. 테베 신성들을 말씀하신 거죠? 네, 예. 그쵸.